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사람은 평생 동안 지구 4바퀴의 거리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한 발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TV 메디컬 약선 오늘은요. 하루 종일 애쓰고 있는 우리 발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신발과 양말 속에 꼭꼭 숨겨놨던 고민들. 오늘 맨발 걷기를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는요. 재활의학과의 김정훈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발은 전신 건강의 지표라고도 하고 제2의 심장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또 오장육부의 축소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만큼 발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를 두 가지 들라면 뇌하고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뇌하고 발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네. 근데 심장에서 혈액을 발까지 뿜어주는 데는 심장이 이렇게 짜주는 힘으로 혈액이 내려가게 되는데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의 힘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혈액이 다시 잘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다시 잘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발 사이사이에 있는 이 근육들 중간중간에는 우리 장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또 지압점들이 있기 때문에 발이 얼마나 땅과 만나서 자극을 잘 받는가에 따라서 뇌도 심장도 온몸도 함께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말씀하신 바로 그런 발의 건강과 전신의 건강을 위해서 요즘 맨발 걷기 열풍이 대단합니다. 이건 유행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오래 지속되는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사실 뭐 쾌적한 스포츠 센터도 있고요. 좋은 운동기구도 많습니다. 요즘 뭐 홈트도 아주 유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맨발 걷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빠져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면서 네. 자연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실제로 뭐 단기간에 불과 수개월 만에도 자기 건강이 회복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이거 특별히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네.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이 맨발 걷기 대열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 말 그대로 맨발로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맨발 걷기란 말만 들어도 왠지 조금은 건강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뭔가 막연하게는 좀 아이 때로 돌아가서 맨발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네. 생각이 나기도 하고 예. 이게 또 뭔가 흙을 밟으면서 좀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 그렇죠. 느낌도 들고요. 발도 시원해질 것 같고 지압이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땅 기운도 흡수되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데 이걸 과연 맨발 걷기의 의학적 효과는 또 어떻게 설명하실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맨발 걷기 4가지 효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땅과 마주한다는 접지고요. 두 번째는 풋코어,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 풋코어 근육에 대한 효과, 그리고 발뿐만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자극이 되면서 이완이 되는 그런 네.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맨발도 중요하지만 걷기 그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몸은 이 근육이나 힘줄이나 연골이나 혈관이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체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결된 곳에 뭔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 같으면 며칠만 사용을 안 하더라도 방전이 돼서 제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휴대폰과 같은 일종의 전자기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기계가 충전이 안 되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네. 사람도 땅과 만나서 이 자유전자를 잘 흡수하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있다 보면 우리가 땅과는 완전히 차단돼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점점 더 몸 안에 활성산소 때문에 염증이 쌓이고 이 염증이 결국은 세포 안에 있는 DNA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땅과 맨발로 만난다면 자유전자를 흡수해서 이런 활성산소들이 안정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 맨발은 마치 전자기계와 같은데 땅과 만났을 때 충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활성산소는 원래는 이제 전자가 이 쌍을 이루고 있어야 모든 그 세포들이 안정한데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외톨이 전자라고 하는데 이 외톨이 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항산화제들을 우리가 먹거나 주사로 맞으면 이 전자 쌍을 맞춰줘서 이 안정이 되는 것인데 굳이 꼭 먹거나 또는 주사로 맞지 않아도 우리가 맨발로 땅과 만나기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활성산소는 이 정상세포가 점점 더 파괴돼가는 과정을 보시고 있는데 이게 마치 사과가 오랫동안 이 공기 속에 노출돼 있다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서 상하게 되는 것과 같이 세포도 그렇게 활성산소 때문에 파괴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활성산소가 좀 적을 때는 괜찮은데요. 활성산소가 점점 더 많아지다 보면 특히 현대인들한테는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계속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들이 이런 활성산소를 잘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활성산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져서 이 생명체가 괴사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하게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대기 오염, 요새 같으면 미세먼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는 거, 그리고 흡연이라든지 또는 음식들 중에서도 이런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현대인들한테는 참 음식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가공되고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변이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이게 결국 마지막에 유전자까지 변형을 시키고 네. 결국에는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유라공원에서 접지 실험을 한 장면인데요. 일반 양말이랑 접지 양말이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접지 테스트 기계로 가지고 한번 접지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신발을 신고 접지를 해보니까 0.007 뭐 이렇게 이게 전위차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하고 내 몸과는 뭔가 저항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전위차라는 게 저항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제 맨발로 땅을 짚었죠. 그러니까 저항이 전혀 없죠. 전위차가 전혀 없습니다. 네. 나하고 땅 사이에는 아무런 저항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접지 효과입니다. 전기적으로 나하고 땅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표는 혈류 속도하고 제타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가 이제 접지하지 않은 사람의 혈액 흐름이고 아래쪽은 접지한 사람의 혈액 흐름이에요. 지금 혈류 속도를 보시면 접지 전에는 8.15, 접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 21.8, 약 한 2.68배 정도 혈액이 더 빨리 흐릅니다. 그리고 제타전이라는 것은 이제 적혈구 막에 있는 전기적인 성질인데 이 전기적인 성질이 서로를 밀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강할수록 서로 적혈구가 떨어져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접지 전에는 5.28이었다가 접지를 하고 있는 중에는 14.3으로 거의 한 2.7배, 혈류 속도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제타 전이의 차이가 보이게 되죠. 네. 여기 보시면 적혈구가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4개 이상 있는 것들도 있어요. 덩어리 져서 하나만 있는 것들이 접지 전에는 26.8%, 접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43.1%로 굉장히 하나씩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이 늘죠. 네. 그런데 이 4개 이상 덩어리가 크게 진 아이들이 접지 전에는 34.7%였다가 접지를 하는 동안에는 15%로 절반 이상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접지가 적혈구들을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서 부드럽게 혈액 흐름을 만들어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또 이 혈류 흐름이 좋아지는데 또 하나 중요한 그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혈액이 발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데는 발가락 사이의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의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은 신발로 걷는 사람들보다 발가락 근육과 종아리 근육의 힘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맥 중간중간에 밸브가 있는데 이 정맥의 밸브가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맨발 걷기의 또 다른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풋코어 근육,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신 분의 발은 발 사이사이에 근육이 굉장히 풍부하게 되어 있는데 반해서 예. 이분은 이제 신발만 신고 걷는 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하얀색 뭐가 보이죠? 이게 다 네. 지방입니다. 그리고 근육 양도 굉장히 적죠. 저분에 비하면 이분은 3분의 1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근육량이 작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발가락이 움켜쥐는 힘 자체가 약해지는데 그게 결국은 쉽게 넘어지는 낙상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노인분들은 넘어지시면 고관절이나 척추를 다치기 쉽고, 앞으로 넘어지면 손목, 뒤로 넘어지면 이제 머리를 다치기가 쉽죠. 요새는 고관절 수술하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한번 넘어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못 일어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빨리 치매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넘어지시고 또 치매가 걸리지 않으시려면, 특히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라면 반드시 맨발 걷기를 통해서 풋코어 근육을 강화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발뿐만 아니라 맨발 걷기를 하면 전신적으로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땅을 디디는 것이 제가 디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구 입장에서 보면 지구가 내 발을 잡아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게 발 마사지를 받는 셈이죠. 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때 저는 이미 아내도 있고 아기도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뭐 가장이지만 별로 돈을 벌 수가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예과 1학년 때 그 도서관에서 인도에서 이제 발 반사요법을 배워오신 분이 쓴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혼자서 연습을 해서 집사람한테 뭐 특별히 선물해 줄 건 없고 제가 발 마사지로 이제 선물을 대신 해줬거든요. 네. 몇 번 해줬더니 집사람도 그게 좋았는지 저한테 이제 발 마사지를 해줬어요. 저는 집사람한테 처음 발 마사지를 받아봤는데 완전히 신세계였습니다. 네. 제가 사실 평발인데 발 마사지를 받으니까 발이 시원해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온몸이 다 가벼워지고 시원해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는 집사람이 발 마사지를 많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지구한테 발 마사지를 받고 네.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발 반사요법이라는 게 기원 전에 이미 이런 발 반사요법에 대한 그림과 설명들이 있어요. 이게 중국, 인도, 이집트, 심지어는 아예 문명 교류가 없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되게 비슷합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이게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발이 분명히 발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이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이거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엔 걷기인데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나온 잡지에 있는 내용인데 가장 큰 건강 문제, 뇌나 또는 심장의 문제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건강 문제에 대한 가장 쉬운 간단한 해결책이 바로 걷기라는 겁니다. 1시간 정도 빨리 걷는 것, 막 달리지 않더라도 빨리 걷는 것만으로도 비만 유전자 32개가 활동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 반드시 걸으셔야 되겠죠. 또 15분 정도만 걷더라도 단 것이나 간식 이런 것들을 자주 찾는 그런 경향성이 20%나 줄어듭니다. 또 걷기를 1시간 이상 하신 분들하고 30분 이하로 하신 분들 비교해 보니까 유방암을 14% 정도 낮춘다. 또 1.2 내지 한 1.5km 걷는 것만 하더라도 무릎이나 고관절의 관절염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천천히 걷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 한 2,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이 관절염이 줄어드는 효과, 그리고 주 5일 20분 이상 걷는 분들이랑 주 5일 중에서 5일이 아니라 하루만 20분 이상 걷는 이런 분들 비교해 보니까 한 43% 정도의 면역력이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도 하루에 30분을 잘 못 걷는데요. 반성을 좀 새삼하게 됩니다. 네. 네, 맨발 걷기라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느낌이 확 왔었는데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풋코어도 그렇고요, 접지도 그렇고 네. 생소한 단어들이 꽤 맞아요. 나와서 그렇죠. 저도 좀 신기했었는데 예. 맨발 걷기를 좀 주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전문 용어들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많지는 않지만 예. 이걸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 땅과 만난다고 해서 그 어싱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또 그라운딩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다 같은 말이고요. 이 접지라는 것은 우리 피레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맨발로 땅과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면 땅에 있는 전기를 우리가 흡수하는 셈이 되는 거죠. 땅과 전기적으로 만나는 거. 이것을 이제 접지 효과라고 하고 어싱, 그라운딩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접지, 그야말로 땅을 밟아야 된다는 느낌인데 네네. 땅 위에 있는 잔디 내지는 뭐 바위, 자갈을 밟았을 때도 그런 접지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잔디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잔디는 똑같이 접지 효과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바위 같은 경우는 100%다 있지는 않았어요. 저도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바위는 되고 어떤 바위는 안 되고 이랬었는데 네. 아마 그 땅의 기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스팔트는 되지 않습니다. 네. 우레탄 바닥 이런 것도 되지 않고요. 시멘트는 되는 것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신발은 보통 신발을 신고 땅을 디디면 접지가 안 되는데 제가 비 오는 바로 다음 날 그 고산골에 가가지고 숲에서 신발을 신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접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수분이 많은지 또는 그 숲 속에서 음이온이 또 같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접지가 좀 더 잘 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날씨에도 영향을 받는데 계절의 영향도 받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겨울철에 이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그 차가운 느낌이 주는 그 면역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네. 조금 겨울철에는 불편하긴 하지만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를 하신다면 면역을 올리는 효과는 더 커지고요. 근데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맨발 걷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 같은 좀 편안한 계절에 맨발 걷기를 우선 시도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봄 날씨에 산책을 나가보면요, 맨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질문신을 통해서 맨발 걷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렇게 맨발 걷기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문득 드는 생각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든 간에 건강하신 분도 많겠지만 이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맨발 걷기도 해도 괜찮은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급성 염증이 있어가지고 관절이 붓는다든지 빨갛게 염증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가 된다. 또는 물이 찼다. 그래서 시큰시큰하다. 이런 정도 되시면 당연히 치료를 받고 하셔야 되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좀 뻐근하다. 약간 뜨끔뜨끔한 정도의 통증이다. 이런 정도 통증이시면 오히려 무릎 관절염이 걷고 난 다음에 더 좋아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의 통증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혹은 저 치료 중이신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할 때 좀 주의할 사항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요, 족저근막염, 무지의 반증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사실은 그런 것보다 좀 휴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 힘줄의 염증을 완화하는 것이 맨발 걷기입니다. 100%는 아닙니다. 네. 어떤 의학이든지 뭐 우리가 자동차 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안 맞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원칙만 잘 지킨다면 맨발 걷고 난 다음에 발가락 사이 근육의 힘이 좋아지면서 족저근막염도 좋아지고 무지외반증도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얻는 분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요, 사실은 맨발 걷기를 한 7년 정도 한 오. 여성분이 계십니다. 네네. 근데 결혼 후에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네. 임신할 때도 맨발 걷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최근에 네. 전화를 해봤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왜 안 하냐 그러니까 태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네네. 실제 그렇죠. 이렇게 사실 임신 중이면 네. 몸도 좀 조심해야 되고 태아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잠시 맨발 걷기 중단하는 게 맞는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임신도 출산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네. 맨발로 흙을 딛고 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맨발로 흙에서 10분 정도만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태아에 혈액이나 영양이 공급되는 것도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맨발로 걸었기 때문에 태아에 그 안 좋은 영향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가끔씩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은 발이요, 가끔 아플 때가 있고 열이 날 때도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 그냥 무시하고 계속 걸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스탑!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네. 땀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알아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신경계가 있습니다. 네, 체온 조절을 하게 되죠. 예, 체온 조절을 그렇게 하는 거죠. 발이 화끈거리신다는 분들은 이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은 발에 땀 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문제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검사를 해봐야 된다. 네네. 네. 그리고 발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네네. 바닥이 자기 발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모래사장이라든지 황토길이라든지 잔디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좀 오래 걸어도 잘 적응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단단한 바닥도 이렇게 걸어보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직립보행하는 동물들은 다 척추에 의존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디스크를 앓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면은 허리가 좋아지더라. 목도 좋아지더라. 이런 좀 제가 믿기 힘든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리 디스크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고 실제 환자분들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 디스크는 아직 그만큼의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땅과 거리가 좀 더 멀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근육들이 종아리, 허벅지 뒤쪽을 통해 가지고 이 골반, 그다음에 기립근이라고 있는데 이런 근육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맨발 걷기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빨리 이 척추 주변의 통증들이 사라진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림, 그러니까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실제로 염증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목 통증은 그것보다는 영향이 덜하지만 실제로 좋아지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맨발 걷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맨발 걷기가 참 단순하면서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운동이기는 하지만 네. 그 효과는 단순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원장님, 맨발 걷기 효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많아서 네 가지만 추렸습니다. 네. 첫 번째가 부드럽게 혈액이 흐른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가 상처가 빨리 아문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네 번째는 잠을 잘 주무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맨발 걷기 하기 전에 어떤 할머니가 그 혈액을 뽑아서 혈액이 흐르는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10분 정도만 맨발 걷기를 하고 왔더니 따로따로 혈액이 뭉쳐지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액 흐름이 부드럽지 않을 때 그때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는 것이죠. 또 뇌에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도 바로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이고요. 지금 맨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정상적인 뇌의 MRI 사진이에요. 이 두 번째 가운데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화살표에 보면 약간 하얀색으로 비치는 부분이 있죠. 네. 이게 뇌 안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막혀가면서 변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은 흰 부분도 넓어졌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하고 두개골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뇌척수액 물로 차 있는 건데 이거는 뇌가 쪼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치매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처가 생겼을 때 잘 아문다는 것인데, 이분이 이제 84세 당뇨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네. 새로 신발을 사서 어디 파티에 갔다 왔더니 저렇게 복숭아뼈에 상처가 나가지고 안 낫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를 않아서 주변에 어떤 분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접지를 한 거예요. 접지를 하고 났더니 일주일 동안에 저 정도로 회복되고 2주일 지나니까 이만큼 회복이 된 거예요. 상처도 빨리 아물지만 자세히 보시면 피부의 탄력도 첫째는 되게 거칠었던 것이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맨발 걷기의 두 번째 효과죠.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효과인데, 이제 눈앞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막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스트레스 상황이 심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자율신경계 검사라고 합니다. 맨 왼쪽에 빨간 그래프가 바로 교감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빨리 도망쳐야 될 때, 이때가 바로 교감신경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살표 보이는 것은 감정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이렇게 격앙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이게 일반적인 현대인들 중에서 만성 피로가 있거나 늘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의 그 그래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맨발로 접지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교감신경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더 올라가고, 부교감신경은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몸이 전체적으로 잘 이완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감정 상태도 격앙되어 있던 곳에서 조금 더 평화롭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맨발 걷기는 이렇게 교감신경을 가라앉혀주고 몸을 더 평화롭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 효과가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거의 대부분 약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동의하는 것이 꿀잠 효과입니다. 꿀잠 효과. 잠을 너무 잘 주무세요. 잠도 빨리 들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그리고 근육이 뻣뻣하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좋아지기 때문에 맨발 걷기 다른 효과는 다 몰라도 나는 잠 하나는 잘 잔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게 되면 그 뇌를 청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이제 뇌에 있는 동맥하고 또 파랗게 보이는 정맥이 있는데, 우리가 동맥과 정맥 사이에 또 림프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지에는 다 림프계가 있어서 이 림프계가 찌꺼기들을 노폐물들을 걸러내는데요. 뇌에는
저런 동맥, 정맥을 거쳐서 림프계 쪽으로 찌꺼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뇌의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방법이 바로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낮에는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되면 뇌가 약간 스펀지처럼 이렇게 조금 쪼그라듭니다. 그 사이사이로 뇌 척수액이 흐르면서 저렇게 그 찌꺼기들을 흡수해가지고 빼내게 됩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자려면 맨발 걷기만 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치매가 진행하는 것은 바로 저런 찌꺼기들이 잘 제거가 되지 않을 때 치매로 진행하게 됩니다. 밑에 보면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뇌가 좀 쪼그라들어 있고 물이 차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또 뇌 사이사이에 타우 단백질이라든지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이런 찌꺼기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치매로 이어지는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맨발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맨발 걷기는 이 외에도 뭐 통증이 좋아진다든지 체력이 빨리 회복된다, 염증이 좋아진다, 또 혈압도 낮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면역력이 좋아져서 또 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끝까지 잘 받고 회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 또 균형 감각이 회복되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제 환자분 중에는 그 암 환자분인데 이 머리카락이 너무 빨리 자란다. 그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머리숱이 적어가지고 늘 모자 쓰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이제 모자 벗고 당당하게 기분 좋게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장님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 이 맨발 걷기를 처방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통증을 가지고 내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통증은 이제 요통이 제일 많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목하고 목 디스크나 어깨 통증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통증이 또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통증 때문에 부위별로 있는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암 환자분들은 이제 전신적인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또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도 맨발 걷기는 돈 안 들어가죠. 부작용이 별로 없죠. 그리고 통증 효과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만 얻어 걸려도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네.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흙길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걷는 게 더 도움이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에 앞서서 당연하다고 느꼈던 흙길이요. 언제부터는 우리가 확보해야만 되는 어떤 권리처럼 느껴집니다. 네네. 워낙 어렵다 보니까요. 그 운동본부 측에서는 접지법이라는 걸 또 입법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 동네 전부 다 흙길이었죠. 예. 언제부턴가 이렇게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깔리면서 사람들이 지구와 멀어지게 되는 그런 그 상태가 됐는데, 네. 맨발 걷기 운동 본부에서 작년부터 사람들이 우리도 좀 맨발로 좀 쉽게 걸을 수 있게 해주라고 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다가 요청하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대구는 그런 요청을 하기 전에 이미 좀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은데 예, 예. 서울에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황토길이 좀 좋은 건 사실인데 황토길을 만들어 달라고 너무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좀 곤란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황토는 사실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특별한 곳을 조성하지 않아도 뭐 오염 물질만 없다면 흙길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접지 효과와 맨발 걷기에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접지권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구와 좀 더 친해지고 싶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묻곤 합니다. 그래도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말이죠. 대구는 꽤 많아요. 제가 제일 자주 가는 곳이 앞산의 그 고산골 공룡공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수성못, 그리고 세 번째는 유라공원, 또 대구는 그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수목원에 가면 마사토길도 있고 황토길도 좀 조성이 돼 있고, 경북에는
심지어 이제 도지사님이 맨발로 많이 걸으시니까 네. 네. 도청 안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네. 가보진 않았는데 영천에도 보니까 맨발길이 황토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문경 같으면 또 문경 세제길이 또 그렇게 맨발 걷기 좋은 장소고 대구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리 이런 좋은 그 맨발 걷기 장소들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바른 방법으로 걸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는 또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맨발 걷기 요령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제 왼쪽에 보시는 건 이제 앞산의 고산골이고 두 번째는 수성못, 세 번째도 이제 수성못 잔디밭인데 네. 전부 다 맨발 걷기 다 좋은 장소입니다.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맨발 걷기 장소는 어딜까? 바닷가가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또 그 염분이나 미네랄들이 많기 때문에 자유전자를 흡수하기도 좋은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황토길인데 황토길은 저기가 유라공원 황토길인데요. 예전에는 저렇게 물이 많지 않았는데 요새 물이 저렇게 많으면 사실 걷기는 어렵습니다. 네. 접지는 잘 되지만 저기는 걷기가 어려운데 수목원 그 황토길은 걸을만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황토길이고 잔디밭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그 까슬까슬한 느낌이 되게 네. 좋아요. 근데 이제 가을철 같은 경우는 해충에 물리면 또 뭐 쯔쯔가무시나 이런 병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걱정해 가면서 저기 꼭 걸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으면 잘 물릴 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일반적인 모래사장. 모래사장은 사실 놀이터, 아파트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 구석이나 이런 데 가서 모래사장을 이제 처음 걸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에 네 개는 비교적 초보자분들한테 안전한 장소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도 괜찮다. 이 정도 모래사장이나 잔디밭에서 한 20-30분 이상 걸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이렇게 마사토길, 흙길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흙길은 굉장히 느낌이 다양하죠. 예. 좀 굵은 자갈이 있는 곳도 있고 가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냇물, 그 다음에는 숲길, 마지막에는 이제 저는 그 앞산 올라갈 때 맨발로 하거든요. 그래서 트레킹까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앞쪽이 다 괜찮아야 됩니다. 네. 흙길에서도 힘든데 막 처음부터 막 산길 올라가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반드시 발 뒤꿈치로 걸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뒤꿈치로 땅바닥을 먼저 디뎌야 된다는 것은 신발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연구된 거예요. 그 지금 보시면 달리기 할 때 운동화를 신으면 뒤꿈치부터 닿지만 이분은 맨발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뒤꿈치부터 닿지 않습니다. 앞꿈치가 닿게 돼요. 우리가 맨발도 어떻게 내가 목표를 잡는가에 따라서 뒤꿈치로 디딜까 앞꿈치로 디딜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평화롭게 여유 있게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걷는다. 그러면 당연히 천천히 걷게 되겠죠. 그럼 천천히 걸으면 뒤꿈치부터 닿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은 기운이 좀 나는데 운동을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맨발로 달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앞꿈치부터 닿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바닥이 예를 들어서 뭐 모래사장이다, 바닷가 모래사장이다, 뭐 뒤꿈치든 앞꿈치든 그냥 아무데나 딛고 뛰어도 됩니다. 네. 근데 내가 마사토길에서 막 뒤꿈치로 쿵쿵 이렇게 뛰게 되면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에 충격을 주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달린다면 당연히 앞꿈치부터 디뎌야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기 교육하듯이요. 맨발 걷기도 좀 어린아이들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요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위생적인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주의사항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맨발 걷기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처음 걸으시는 분들이라면 파상풍 주사를 꼭 맞으시기를 권합니다. 네. 18세 이후 성인이라면 10년에 한 번씩은 파상풍 주사를 맞으시고 58년생 이전이거나 그 이후라 하더라도 이 DPT 예방 접종을 받은 기억이 없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처음 맞을 때는 3번을 맞아야 됩니다. 파상풍이 이제 흙 속에 있는 균 때문에 생기는 건데 만에 하나라도 상처가 나서 그 안에 파상균이 들어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진짜
그 몸이 이렇게 뒤로 꺾이고 신경의 독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드물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꼭 파상풍 주사를 맞고 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여름철에 그 의욕이 너무 앞서시는 분들이 차를 공원에다가 대놓고 신발을 차에서 이미 벗고 네. 그 주차장을 지나서 흙길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화상 입기 쉽습니다. 아스팔트가 여름에 달궈지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예. 그래서 여름에는 아스팔트라든지 또 시멘트 바닥이랄지 자갈길이라든지 또 바위 이런 곳은 특별히 여름에는 피하시고 흙길에서 신발을 벗고 걸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겨울에도 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겨울에는 발을 제외하고는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도리라든지 모자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끼고 겨울철에는 발만 내놓고 그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5분 이상 꼭 하시고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겨울은 땅이 딱딱하고 얼어 있기 때문에 사뿐사뿐 걸으셔야 돼요. 쿵쿵 걸으시면은 훨씬 더 무릎이나 허리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겨울철에 맨발 걷기 하고 나면 약간 감각이 무딘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집에 와서 뜨거운 물로 바로 씻게 되면 화상 입기 쉬우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찬물로 씻고 난 다음에 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녹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따뜻한 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처가 조금이라도 날 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뭐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나도 잘 치유되지 않는다는 네, 특징이 맞습니다. 있는데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맨발 걷기를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당뇨 환자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당뇨 환자라도 아침에 약 하나를 먹고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인슐린 용량을 주사로 맞는 당뇨 약이 있거든요. 인슐린 용량을 굉장히 고용량으로 맞아야 된다든지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돼서 계속 약을 용량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맨발 걷기를 할 때 주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드리운 폐암의 그림자. 처음에는 호흡곤란, 호흡곤란하고 그것도 이상하게 진단받고 난 다음에 그게 생기더라고요. 호흡곤란이 왔고 기침이 났고 그다음에 열이 올랐어요. 그 세 가지. 이분이 처음 22년도 11월 달 정도 해서 이제 폐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입원해서 수술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암이 퍼져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닫은 거죠. 항암 치료를 하기에도 체력이 너무 바닥이어가지고 항암 치료했다가는 뭐 암뿐 아니라 사람도 잡겠다 이런 정도가 돼서 한 5분 거리의 그 은행을 본인이 걸어서 못 가셔가지고 택시를 타고 은행을 가야 될 정도로 체력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꼼짝을 거의 못 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죠. 그 면역 치료하고 그다음에 고함량 비타민 C 치료. 자율신경계가 워낙 불안하고 환자분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체력을 올려주고 잠도 좀 잘 주무시게 하고 하는 그런 자율신경계 치료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폐암 진단 이후 호흡과 심장 박동, 체온 조절 등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총괄하는 자율신경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밸런스를 확인한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불균형 때문에 통증도 많이 오지만 잠을 잘 못 자고 늘 몸이 긴장돼 있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경우가 너무 흔해서 자율신경계 검사를 하면 우리 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몸이 어떻게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바로 자율신경계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오셨는데 지금은 보시면 자율신경이
정상인 안에 들어가요, 평균 안에.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를 통해 비교적 조금씩 몸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요즘. 약해진 체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운동도 병행 중이다. 제가 면역력도 더 올리고 지금처럼 좋아진 상태를 꾸준히 잘 유지하시도록 맨발 걷기를 같이 권해드렸죠. 병원 치료도 지금처럼 잘 받을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손 체조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하고 또 여기 원장님이 추천해 주신 맨발 걷기도 매일 할 것입니다. 활짝 핀 벚꽃이 봄 인사를 건네는 4월의 어느 날, 김정은 원장과 그의 환자들이 오늘은 병원이 아닌 앞산의 한 공원을 찾았다.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다 같이 맨발 태세에 나선 이들. 반가운 얼굴, 아니 반가운 맨발의 청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걸어볼까요? 원장님 저도 같이 걸어도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걷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암 수술 이후 잃어버린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맨발 걷기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이들. 아유 어머니 원장님은 어떻게 만나셨는데? 저는 초기 이암이었어요. 위암이시라고요? 네, 예. 어머니는? 저는 폐암요. 아 잠깐만요. 얼굴이 되게 밝으세요. 네. 원장님께서 네. 맨발 걷기를 하면 건강에 좋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부터 활력이 생겼어요. 야 맨발 걷기가 미소 짓기까지 하는군요. 네. 아 그렇구나. 어머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맨발 걷기 할까 말까 아주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당장 나오셔서 맨발 걷기 하루 10분이라도 하세요. 시작하세요. 준비물은 간단하다.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지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 상태의 발만 준비하면 끝. 이들의 특별한 인연이 흙길 위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 항상 요 쌤들하고 같이 걷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같이 모여서 맨발로 지구와 평화롭게 만나는 그런 연습을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식 모임 있어요? 행복한 맨발 걷기. 아 행복한 맨발 걷기 너무 네. 좀 단순하지만 공감을 갑니다. 네네. 맨발 걷기 장소가 여러 군데 많습니다만은 네. 선생님이 꼭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어떤 곳에 걸었으면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땅은 네. 매일 갈 수 있는 땅이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그럼 가까운 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가까운 데서 매일 걸을 수 있는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오 그래요? 네.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 온몸으로 느껴보는 흙의 보드라운 감촉. 이들이 내딛는 걸음에는 건강을 향한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다. 어머니 평소에 이 맨발 걷기를 자주 하시는 모양이죠? 예, 일주일에 한 4번 내지 5번 합니다. 일주일에 맨발 걷기 하기 전과 후 평소에 일상생활에는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걸음이 빨라지고 그래 말하시고 예, 또 뛰기도 하고 아니 뛰기까지 한다고요? 예, 오. 항암 주사 맞고 음. 몸이 모든 게 시약해졌는데 맨발 걷기 시작하고부터는 균형도 잘 잡히고 뛰는 데가 참 좋아요. 그리고 모든 게 좋아요.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어머님 따라서 한번 걸으면서 건강해 볼게요. 예. 한번 걸어봅시다. 근데 처음 그러니까 발이 팍팍 못 가겠다. 괜찮은데요? 그런가요? 건강은 즐거움이다. 항상 행복하니까. 건강은 삶의 기본이다. 아프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기대하며 이들의 뜨거운 맨발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네, TV 메디컬 약선 오늘은 맨발 걷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은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도덕경에 보면 이제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법이라는 말은 뭘 본받는다, 담는다 이런 뜻인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네. 또 도는 결국 자연을 본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갈수록 우리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사람들은 더욱더 편한 것만 찾으면서 자연을 자꾸 훼손해 가면서 사람만 잘 살고 자연은 계속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발로 우리가 지구와 만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연과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굳이 억지로 법으로 규제하면서 ESG 경영을 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요. 네. 통장에 막 잔고가 풍부하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우리가 느낌이 풍부한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발로 우리가 땅과 만나면 느낌이 정말로 풍부해집니다. 네. 마치 입으로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발도 흙의 느낌을 맛을 보거든요. 발이 둔한 게 아니라 혓바닥처럼 예민해지고 모든 느낌을 다 온몸이 흡수하게 되니까 이 땅과 또 자연과 우리가 다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면 옆에서 맨발로 걷고 있는 다른 분들과 우리가 다 연결돼 있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더욱더 평화로워지고 사람이 정말 자연을 닮아가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맨발 걷기 꼭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그 자연을 찾아가는 것 또한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들었습니다. 그 자연 속에서 몸이 숨쉬고 마음이 쉼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맨발 걷기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질환으로부터 발목 잡히지 않으시려면요. 오늘부터라도 신발 없는 첫발 한번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네. 오늘 유익한 말씀 주신 재활의학과의 김정훈 대표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의 1년차 때 만났던 환자입니다. 그 환자분은 30대 초반이셨는데 다발성 경화증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리부터 마비가 돼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눈도 마비가 돼서 실명하시고 말도 거의 잘 못하셨어요. 사이먼 가펑클 노래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힘들어하면 MP3에다가 회진 끝나면 귀에다 꽂아주고 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외박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응급상황 다 준비해 놓고 제가 복귀하면 공원에 가가지고 같이 산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지금 그 중환자실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20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돌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지금도 너무 아쉬워요. 제가 맡았던 환자 중에서 유일하게 살리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분이라서 그런 분 앞으로 또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 지구별 여행을 좀 더 평화롭게 마지막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